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17일 현재 시각은 4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산업군들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일단 또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까지 봐야 되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좀 지금 상황에서 딱 보면 연휴 이전이잖아요. 뭔가 좀 느끼신 분들은 저 연휴가 지금 추석 연휴가 20일에서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21일, 자, 이 찬찬히 얘기 들어보세요. 휴장이죠. 휴장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FOMC 회의가 있어요. 자, 패드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죠. 물론 국내도 팔죠. 하지만 수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출, 달러, 자, 그리고 증권.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달러와 증권. 그리고 여기. 일단은 금리 인상시킬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살짝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됐다라고 해도 오르진 않은 건 아니죠. 뭐 8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900원 됐다고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고용까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성장에 물가까지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은 일단은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외.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뭐냐? 자, 이게 20일, 21일에 결정이 회의를 해가지고 키워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테이퍼링 뭐냐? 자, 우리 주택 저당증권 있죠?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신용 부여하고 해서 주식으로 유동화를 시켜서 증권으로 발행을 하는 게 이게 주택 저당증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패드에서 은행에서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데 얘네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은행들은 이런 것들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돈을 벌고 돈이 순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출. 비단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을 해요. 이거를 패드에서 판매를 합니다. 채권을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데 얘네들 사줘요. 이거를 매입을 해준다. 얘네는 판매를 하는 거지만 패드 입장에서는 사오는 거잖아요. 채권을. 그래서 매입을 합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킨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0억 달러를 매입하고 뭐 50억 달러를 매입을 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산 매입을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자산 매입을 하고 있으면 경기가 이 정도 살아나면은 여기 이 정도 매입을 했던 것 이 정도로 축소. 자, 그럼 이 정도 살아나면 여기서 또 이 정도 더 살아나면은 이 정도로 축소. 이 정도 더 살아나면은 이 정도로 축소. 점진적으로 축소를 시켜나가는 걸 이거를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자산을 매입을 했던 강도를 경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는 건 11월에서 12월 점점 축소를 한 다음에 출구 전략인 거죠.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이때는 경기가 좋겠죠. 자, 테이퍼링을 한다. 그럼 말 그대로 경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하기는 무리겠죠. 그러면 더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경기가 과열되는 거를 막는 거를 금리 인상을 시켜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는 인상시킨다. 경기가 좋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그리고 이자 수익. 그럼 채권이겠네요. 채권. 대출을 내주는 사람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야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안 좋은 거지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채권 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라고 치고 채권시장이 안전자산이라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시장성, 자, 채권, 원자재, 자, 그리고 주식. 여기도 시장이 붙고 채권 시장이 붙고 원자재 시장이 붙고 외환, 환시장이 붙습니다. 시장성 요인들이 이런 얘기예요. 시장성 요인으로 시장성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FOMC에서 뭐라고 할지 11월에서 12월 축소를 하고 우리 금리를 언제 인상시키고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지 원자재 뭐 어디 고를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달러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달러도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달러가 1180원에서 1200원. 역사적인 고점으로 원화가 1200원대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역사적 고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0원대 부근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으니까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보자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달러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게 달러예요. 달러, 원화 가지고 있는 게 보면은 자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원화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원화가 떨어져 달러가 올라가 그럼 원화가 떨어지고 환전을 할 때 달러가 올라가니까 환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원화가 강세래. 그럼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도 보고 나중에 환전했을 때 달러가 떨어지니까 이 원화가 강세니까 환수익도 보고 환차익도 내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도 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게 좋죠. 근데 달러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것들. 자, 그런 채권, 달러의 방향성 그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게 11일 그리고 22일까지 FOMC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로 11월, 12월 이때쯤에 테이퍼링을 할 것 같아라는 소식들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되면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면은 물가도 안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면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겠구나.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자 그럼 금리 인상시키면은 삼성전자 안 좋겠네요.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안 좋겠네요. 다릅니다. 금리를 인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자 미국에서 경기가 GDP에 우리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실제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 GDP 명목 GDP에 따라가는 지수란 말이죠. 근데 경기가 좋을 거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면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됐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는 게 자 수출을 했어요.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꿔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되고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면 수출 기업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달러를 팔 수가 있잖아요.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환수익도 날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국가들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달러가 올라간다.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 소비도 잘 이루어질 거고 원달러 수출도 환수익도 잘 이루어질 거고 경기 선행 GDP 우리나라 성장도 한다는 거예요. 자 수입을 하면은 무역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적자. 원화가 강세를 보여줄 때 수입이 많으면은 그냥 우리가 원화가 강세니까 수입해오는 기업들 입장에서 달러 야 니네 달러 싸네 받아올 수가 있죠.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게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불리하다는 거죠. 무역 적자. 여기서 흑자가 나야 성장을 하죠.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차라리 결정이 언제 되냐? 야, 언제 결정이 되는 거래? 오늘 결정이 됐는데 내일 결정이 됐는데 이걸 모르는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차라리 알고 나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내일 비 온답니다. 우산 살 수 있잖아요. 우산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비가 언제 올 줄 몰라. 항상 우산 들고 다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대내외적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해소될 만한 요인들이겠죠. 근데
이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저는 이런 것들을 쫙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삼성전자 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막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저는 23일에 다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연휴 보내시고 귀경길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시면 하단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14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볼게요. 장전 같은 경우에서 7시 50분, 7시 경쯤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가 돼서 브리지텍 현재가 5,150원, 1차 목표가 5,305원, 손절가 4,950원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중앙 DNM 현재가 1,730원,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4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리고 JT 현재가 11,100원, 그리고 목표가 11,450원, 손절가 1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브리지텍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세 종목 추천하여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 브리지텍, 중앙 DNM, JT 보유 중이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언급을 드리고 브리지텍 추가 상승, 중앙 DNM 손절가 낮춰서 보유, JT 2시 20분 최고가 11,450원, 그리고 중앙 DNM은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드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들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떤 테마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분석과 강도, 차트, 테마 순위까지 전부 다 모바일로 PC 버전으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버전, PC 버전, 뭐 아이폰 버전 전부 다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VIP 매매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